로보 어드바이저라는 게 자산 관리 산업에 대한 새로운 트렌드거든요. 그 의미를 제가 좀 오늘 좀 소개를 해드리고요. 앞으로 어떤 식으로 나타나게 될지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전망을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요, 자산운용사에서 14년을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펀드 매니저였고요. 근데 이제 펀드 매니저 중에서도 이제 우리가 보통 펀트라고 하잖아요. 제가 그 포트폴리오 펀트의 1세대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2008년도부터 국민연금으로부터 자금을 받아가지고 2014년 제가 때 8,500억 정도 국민연금 자금을 밖에서 운용을 했었거든요. 코스피 지수는요, 국내 주식시장에 주식들의 수익률의 평균값이에요. 그쵸? 예, 평균이 다 더해서 한 거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1년 동안 성과를 냈다 그러면은 무조건요, 이건 자명합니다. 시장이 오르건 내리건 간에 절반은 코스피보다 좋은 성과를 낼 수 없고, 우연이든 실력이든 간에 절반은 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절반의 패자는 어떤 속성을 갖고 있느냐? 여유가 없는 사람, 조급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빨리 뭔가를 하려고 하다가 잘못된 선택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고요. 오히려 좀 자금이 넉넉하고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 좀 더 안전한 선택을 하면서 오히려 성과는 이 절반의 성공 쪽으로 가는. 그럼 결국은 조급한 분이 누구냐? 가진 게 전문가이지. 탄력적인 불력을 하다가 계속 잘못된 선택을 하는 거예요. 뭐 올해 제일 대표적인 그런 케이스 중에 하나는 암호화폐에 투자하신 거예요. 뭔가 빨리 되게 많이 올라갈 것 같으니까 했는데 또 잘못된 선택이죠. 그러니까 확실성이 적은 걸 선택한 거예요. 근데 여유 있으신 분들은 이 확실성을 더 따져요. 이 페이오프를 그립니다. 그러니까 이 확실성이 높은 것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이 성공,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이 성공이 반복되면서 그 누적되면서 또 부가 더 커지는 거예요. 제가 어떤 꿈을 꿨냐면은,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성과를 내는 펀드를 만들어서 이 펀드의 가입 조건을 소득이 낮은 계층만 가입할 수 있는 펀드를 만들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물론 어려운 일이죠. 어렵다는 건 알지만 그냥 꿈을 가졌었는데요. 그 꿈을 실현시켜줄 수 있는 새로운 비즈니스가 나타나요. 몰입을 해서 일을 하고 있고 즐겁게 일을 하고 있는데 뭐 어려운 면도 많지만 결국은 갈 길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부터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로보 어드바이저에 대해서 정의를 다를 거예요. 1인 계약이라는 걸 해요. 펀드하고 1인 계약은 완전히 달라요. 펀드는 집합 투자잖아요. 여러분들이 은행이나 증권사 가가지고 돈을 맡기시면은 그 여러 사람의 돈이 한 군데로 모여요. 왜냐면 자기 계좌를 못 만드니까 새로운 펀드라는 계좌를 만들어요. 근데 이 계좌는요, 어디에 맡겨지느냐? 은행에 맡겨져요. 탁은행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안전성을 보장하는 거예요. 은행에 맡겨져서 이 재산에 대한 그러니까 매매라든지 아니면 돈의 입출금을 이거는 은행이 해야 되고요. 은행은 자기의 다른 어떠한 계정과도 이 계정에 있는 자금을 섞으면 안 돼요. 독립해서 관리해야 돼요. 이 펀드에 대해서 은행의 역할은 손발의 역할입니다. 자산운용사는요, 지시면 돼요, 은행한테. 그래서 은행은 이걸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실행을 하지만 자산운용사의 지시 없이는 실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머리 역할을 하는 게 자산운용사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펀드를 사세요 라고 하면은 나중에 트랜잭션은 스탁 은행이 일으키는 거죠. 왜? 여러 사람의 돈을 모았어요. 근데 1인이라는 건 뭐냐면은 그냥 1:1 계약이에요. 그래서 증권회사에 본인의 계좌를 만드는 거예요. 혹시 그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서학용이요. 예. 서학용님이 혹시 증권 계좌 있으신가요? 미래. 오케이. 그러니까 미래세대우에 서학용님 증권 계좌가 있잖아요. 위임을 하는 거죠. 왜냐면 펀드도 자산운용 위임을 하신 거잖아요. 운용에 대해서 위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증권사에다가 미래세대에다가는 주문 대리인이라는 거를 저희로 지정을 하는 신청을 하시게 돼요. 우리끼리는 1인 계약을 해서 제가 대신 운용하는 거에 대한 계약을 맺는 거고요. 그리고는 이걸 운용하는 거죠. 이 계좌는 본인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계좌에 대해서는 저희한테는 입출 권한이 없고요. 유가증권 매매 권한만 주어집니다. 그래서 운용만 하는 거죠. 운용하다 돈을 빼갈 일이 없어요. 그래서 빼야지. 아니. 그게 현금이 있으면 삼성전자 열주를 사고 뭐 이런 것만 하는 거죠. 근데 그걸 어디로 이체하거나 이럴 수는 없다는 거죠. 돈과 거기에 있는 유가증권에 대해서 다른 계좌로 옮기는 행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를 믿고 저희가 대신 운용에 맡기는 게 1인 계약. 그러니까 펀드랑 똑같은 건데요. 다른 측면이 뭐냐면 1:1 계약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뭐가 되느냐? 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해져요. 펀드의 자산운용사는요, 여기 누가 들어가는지도 모릅니다. 고객이 접점이 없습니다. 그냥 증권사하고 은행하고 보험에서 판매만 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고객에 대해서. 정보도 없어요. 하지만 이름 계약은 1대1로 이렇게 계약을 맺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고객님의 적어도 나이가 얼마이고 지금 얼마이고 몇 가지 조건에 대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계약 전에 어떤 상담을 미리 할 수가 있다면은 그 목표에 맞춰서 더 커스터마이징 해드릴 수가 있죠. 그런데 지금 현재 이름 계약은 저희가 대면에서 계약하고 여태까지 그래봤어요. 이 이름 계약이 새로운 게 아니고요. 오래전부터 있었는데 부자들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2억 이상의 보통 일반적으로 2억 이상의 재산을 맡겨야지만 이름 계약을 해요. 자문에서 투자 정리에서 좀 잘 나가는 데나 이런 데는 부자들이 많이 하거든요. 로보 어드바이저는 제한을 없애는 걸로 가는 거고 저희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비대면을 답이 안 나오거든요. 만나가지고 계약하거든요. 답이 안 나와요. 손익구조도 안 나오고요. 그런데 그게 온라인화 되는 거죠. 네. 온라인화 돼서 설명을 이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만나서 해야 되느냐에 대한 얘기를 하느냐고 이름을 설명을 해드려야지 이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어느 날 저희 채팅창에 문의창에 떴어요. 궁금하다. 저희가 보통 채팅창에서 이렇게 아니면 이메일로 문의가 오시면 저희가 전화를 드릴까요? 하고 먼저 여쭤보거든요. 사실 상담하기 전화를 하거든요. 그럼 10분 중에 9분은 다 싫다고 그래요. 채팅이 되는데. 근데 이분은 나는 들을 수가 없다. 채팅을 하고 싶다. 라고 해서 채팅을 한 다음에 나 계약하러 가고 싶다. 라고 대구에 계신 청각장. 서울에 올라오셨는데 저희가 휴일에 약속을 잡고 제가 한 2시간 동안 필담으로 상담을 해드렸습니다.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사실은 상담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분이 월 100만 원씩 투자해서 10년 뒤에 100억을 난 부자가 되고 싶어요. 100억을 모르죠. 제가 바로 답변해드렸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필담을 통해서 대화를 나눴고 목표가 수정됐습니다. 2억.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요청을 드렸어요. 이거는 꼭 약속해 주십시오. 매달 100만 원씩 폰로프가 반드시 적용하시다. 그러면서 저희가 이걸 하면서 또 쓰는 앱이 이제 이걸 사실 온라인화 하려는 게 저희 목표인데 아직까지 비대면 이행 계약을 저희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온라인 시스템을 아직 만들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좀 영상을 보시면 굉장히 가시적 목표를 설정함에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몇 살에 1억을 벌 수 있는지 알 수 있어서 정말 이제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계획을 알려준다는 거에 있어서 되게 진짜 한번 사용해 볼 만하다. 아이로보라는 가상의 고객명으로 아이로보 재무조언 앱의 시뮬레이션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계 소득의 원천은 본인 외벌이라 가정하고 본인을 선택합니다. 시뮬레이션은 4개의 입력값만으로 진행이 됩니다. 30세의 젊은 고객이라 가정하고 세후 소득 2,500만원, 현재 가계 순자산 2천만원인 경우로 진행하겠습니다. 기본값으로 은퇴 시까지 30년 가량의 예상 가계 자산 규모 변화가 나타납니다. 이 경우 60세 은퇴 시 실질 가치로 4억 1,700만 원이 산출되었습니다. 이는 고객의 향후 소득이 평균 증가율을 따르며 소득의 30%를 꾸준히 저축하고 저축된 자산 전체의 평균 운용 수익률이 3%라고 가정했을 경우입니다. 기본 시뮬레이션을 아래에 저장해 놓겠습니다. 녹색 바에서 저축률을 10% 늘려 40%로 입력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은퇴 시 예상 금액은 4억 초반에서 5억 중반으로 상당히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청색 바에서 자산 수익률을 3% 올려 6%로 입력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은퇴 시 예상 금액은 7억 원 가량으로 기본값보다 3억 원 가까이 증가하였습니다. 고객은 긴 시간 동안 약간의 수익률 차이가 만들어내는 아주 큰 차이를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수익률보다 초기 저축률이죠. 막대를 보면 자산이 모이는 초기에는 수익률을 3% 더 높이는 것보다 저축률을 10% 더 높이는 것이 더 빨리 커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재산 증가의 터닝 포인트는 1억입니다.
이것은 곧 1억을 모으기 전에는 저축이, 1억을 모은 후에는 수익률이 더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객은 이 시뮬레이션을 통해 1억을 모으기 전까지는 종잣돈 모으기로 저축량에 중점을 두고 1억을 모은 이후에는 재산 증식을 위해 기대 수익률을 높여가며 재산을 쌓아가는 큰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20, 30대 고객들은 자연스럽게 종잣돈 1억 만들기를 중기 목표로 세우게 되며 대체적으로 수익률은 낮게, 저축률은 높게 세우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 정보를 토대로 목표 수익률을 4%, 저축률을 50%로 하여 목표를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1억 만들기 시뮬레이션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앞에서 세운 목표를 바탕으로 1억 만들기라는 중기 목표 1년 단위 프로젝션이 자동으로 나타납니다. 명목 금액으로 1년 뒤에는 3,300만원, 5년 뒤에는 1억 60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래쪽 도표에는 저축률 50%의 연도별 월 저축액도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사실 중요한 건 초기 1년 목표입니다. 기본값을 기준으로 직접 월 저축액을 결정합니다. 좀 더 도전적으로 설정해 보겠습니다. 처음 2년 동안 월 120만원씩 저축하는 것으로 입력해 보겠습니다. 슈퍼그레이! 1억을 달성하는 기간이 단축되었군요. 그리고 자산 배분 설정 버튼을 눌러 마지막 단계로 넘어갑니다. 자산 운용 목표 수익률을 4%로 설정했기 때문에 아이로보 상품군 중 가장 가까운 상품이 기본으로 제시되었습니다. 현실적으로 다양한 자산에 투자하는 것이므로 여러 가지 상품을 조합하는 것이 이 시뮬레이션의 목적입니다. 여기서는 저축액을 은행과 아이로보 상품에 50%씩 나누어 불입하는 것으로 해보겠습니다. 이율 보장형 상품의 이자율을 2%로 설정했을 때 아이로보 안정 배분형과 결합 시 전체 기대 수익률을 3.2%로 낮추게 됩니다. 그러므로 보다 기대 수익률이 높은 적극 투자형을 선택하면 전체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은 4.4%가 되며 위험은 2.8%로 추정된 수치가 적용됩니다. 이 앱에서는 자산 배분 안의 프로젝션을 수익률이 아닌 금액으로 보여줍니다. 기대 성과뿐만 아니라 최대 성과와 최소 성과의 범위를 제시하여 고객이 스스로 계획의 적합성을 확인하고 저축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목표 설정 완료 버튼을 누르면 PDF로 시뮬레이션 보고서를 작성하고 작성된 계획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네.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어떤 상품에 대한 건 맨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그 앞에 본인이 어떤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이 마련돼야지 사실은 상품의 선택은 딸리는 상품을 나타내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금융시스템은 그렇지 않죠. 처음부터 상품 선택으로 진행이 돼요. 그거에 대한 얘기를 좀 더 말씀드릴 건데요. 일단 이게 지금 온라인으로 오게 된다. 지금 요거는 지금 저희가 그 태블릿에서 제가 오프라인에서 상담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당연히 이제 적용에 뭐 장점이 있고요. 접근성. 아까 그분이 대구에서 올라오실 필요도 없었고 주말에 약속을 할 필요도 없었고 청각 장애인이라는 거가 핸디캡이 되지도 않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고객 상담하면서 굉장히 또 중요하게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자율성입니다. 사실 옆에 친구만 있어도요, 본인의 재무 상태라든지 본인의 계획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합니다. 굉장히 프라이버시한 문제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혼자 있을 때는 저랑 상담하면 굉장히 솔직하게 다 말씀하시고 세우시게 되고요. 이게 온라인으로 가면 전혀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이 훨씬 좋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보시다시피 가시적으로 숫자가 딱 보이고 조건이 변경될 때마다 그 변화가 눈으로 탁탁 보이니까 우리가 사실 다 알고 있어요. 저축이 되게 중요하다는 말은 수도 없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누가 저축에 신경을 쓰나요? 좋은 주식을 선택하는 거예요. 신경을 쓰죠. 근데 이런 시뮬레이션은 사람을 움직입니다. 저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그래서 실질적으로 상담을 그러면 다들 저축률을 높여요. 결과는 뻔해요. 저축률 높이는 걸로 결과를 냅니다. 스스로. 놀랍게도. 예. 그래서 요거를 이제 전 자동화를 통해서 규모의 경제를 이끌어내고 그거를 통해서 저렴하게 모두에게 다가갈 수 있는 서비스가 로보어드바이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아직 부의 증대 뭐가 중요하냐, 재산 증식에 있어서. 자, 항상 제가 강조하는 것 중에 1순위는 당신의 가치를 높이십시오. 왜냐하면은 내 재산이 쌓인다는 건요,
내가 번 돈이 이걸로 바뀌는 과정이에요. 내 인생에서. 그러면 이게 커지려면 제일 첫 번째가 뭘까요? 내가 버는 게 이게 더 올라갈수록. 왜 여기가 제일 높냐? 이 위치에, 인적 자산, 이 위치의 의미가 뭐냐면 내가 향후 벌어들일 모든 소득의 현재 가치 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취업하는 순간이 내 가치가 제일 높을 때.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이 가치를 더 올리는 게 부자가 되는 첫 번째 지점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과 이것이 합해져서 내가 가진 모든 재산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있어요. 포트폴리오 이론이 보면요. 똑같이 소득이 예를 들어서 연소득이 5천만 원이다. 그런데 한 사람은 치킨집을 해서 연소득이 자영업을, 한 분은 교사로서 연소득을 5천만 원. 이분의 금융자산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똑같은 걸 제시하는 게 맞을까요? 틀릴까요? 네. 포트폴리오는 나도 포트폴리오 중에 하나입니다. 포트폴리오 이론에 따르면은 선생님은요, 오히려 금융자산을 보다 공격적으로 운용하는 게 더 적절하고요. 자영업자는요, 보수적으로 운용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주식이 경기 변동성을 타잖아요. 자영업 치킨집도 경기 변동성을 탈 거거든요.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포트폴리오. 조금 아까도 아마 시뮬레이션 보시면서 느끼셨을 거예요. 아, 저축이 되게 중요하다. 특히나 젊었을 때 초기에 종잣돈을 모으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걸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그럼 1억이라는 거가 인플레이션 감안해서 현재 가치로 표현했을 때 은퇴를 60세에 한다고 보면 30세에 1억이라는 자산을 내가 갖고 있다라고 하면 걔는 연 7%로 운용을 하면 4억의 가치고요. 5%로 운용을 하면 2억 3천입니다. 근데 그게 10년 늦어진다. 그러면은 2억 6천, 2억 7천 차이가 크죠. 나이가 더 들어가지고 은퇴가 얼마 안 남은 상태에서 내 재산이 얼마 없다. 그러면 솔루션입니다. 더 이상 소용이 없습니다. 근로를 연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20, 30대에 내가 내 인생의 재무 플랜을 세울 수 있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바로 픽스가 되고 문제없이 인생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일찍 시작하면. 그래서 로보 어드바이저가 더더욱이나 할 일이 많은 겁니다. 왜냐하면 20, 30대한테는 재무 좋은 서비스가 도달하지 않거든요.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또 이제 중요한 게 위험자산을 투자하지 않으면은 수익률을 높일 수는 없어요. 이건 미국의 데이터인데 미국의 200년 데이터. 좀 보시면은 200년이라는 기간이기 때문에 되게 나이스하잖아요. 지금. 사실은 요게 금융위기고요. 요게 IT 버블이에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잖아요. 엄청난 거거든요. 어쨌든 간에 우산이었는데. 그리고 여러 가지 자산 중에서 인플레이션, 여기 화폐가치 연 마이너스 1.4%는 이게 인플레이션인데 이건 이제 리얼 리턴인데 주식의 연 수익률은 거의 8%, 8.1%였던 거예요. 두 개가 됩니다. 그렇죠? 화폐가치 달러 가치가 연 2.9%고 보시면 금은 진짜 그야말로 인플레이션 정도의 성과를 보였고요. 결국 채권하고 주식에 투자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주식에 투자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그렇다고 또 비껴갈 수도 없는 거거든요. 길게 보면서 포트폴리오를 잘 짜가지고 내 포트폴리오가 저 변동성보다 훨씬 작게 하면서 길게 계속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좋은 답입니다. 근데 저걸 안 하고서 고수익을 달성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고수익을 얘기하는 것들에 대한 걸 보면은 주식과 채권이 아니라면요, 다 기회에 의해서 단기적으로 그런 수익률을 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느 정도 또 운이 따른 거일 수 있어요. 최근엔 그랬지만 이 다음번에도 또 그런 성과가 나오려는 보장은 없거든요. 적어도 학문적으로 실증적으로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보다 좋은 성과가 된다는 건 주식하고 채권밖에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 알고리즘이라는 건 결국은 그 학술적인 바탕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그 학술적인 바탕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관리 산업의 발전을 보면요, 이게 이제 사실 저희 분야에서는 굉장히 익숙한 회사들이에요. 피델리티, 뱅가드, 인덱스 펀드, 여기 이제 원래 우리는 식으로 하면 키움증권 보시면 되고, IC가 요거는 우리 식으로 하면 코덱스 ETF, 그 다음에 이제 로보어드바이저의 대표 주자가 베터먼트 웨스트 펀드. 여기는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원래 관심이 좀 있어요.
이 역사를 보면요, 키워드 딱 두 개로 압축됩니다. 저비용 서비스와 맞춤형 서비스. 거기에 뒷받침해주는 거는 이론과 기술의 발전. 이론과 기술이 발전해가지고 수익률이 좋아질까요? 제가 아까 다시 처음에 말씀드렸죠. 코스피는 변하지 않아요. 절반이 이기고 절반이 지는 건 변하지 않아요. 기술이 발전한다고 해서 코스피 수익률이 올라갈까요? 아니에요. 네. 자산 가격이라는 건 자산 가격대로 그대로 가고 있는 거고요. 그 자산들에 대한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좀 더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산업이 되어 가느냐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2000년에 당시 이제 현대투자신탁 운용이라는 회사로 입사를 했는데요. 그때는 펀드가 몇 가지 없었을 때였어요. 그래서 모든 기관 투자자들도 다 펀드를 가입했습니다. 그러니까 소품종 대량 생산의 시대였던 거죠. 근데 제가 입사했을 때부터 쫙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2000년대 초반에 모든 기관 투자자들이 다 1인 계약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맞춤형 투자가 운용사 입장에서는 기관 투자자들한테 맞춤형 투자를 해주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개인들 그런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주게 되는 게 로보 어드바이저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이론적으로는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게 목표 중심 투자라는 겁니다. 이거는요, 기존의 전통 재무론, 전통 경제학이 있었는데 여기서는 인간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수학적이에요. 관용적이고 이런 선택을 해야 돼라는 그런, 혹시 여기서 경제학이나 뭐 경영학, 금융 뭐 이쪽 뭐 전공하신 분 계세요? 그쵸? 그래서 인간을 되게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라는 가정에서 모든 그 연역적으로 모델링을 해왔어요. 그런데 이미 79년도에 카너먼 트버스키라는 분이 시작을 해가지고, 야, 인간이 그렇게 합리적이지 않아, 비이성적인 면이 있어, 뭐 이러면서 이제 쭉 올라왔는데 얘가 주류로 들어오질 못하다가 2008년도 금융이 탁 맞으면서 주류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는 마코이츠는 포트폴리오 창시자, 전통 재무론. 네. 그 다음에 여기 스테트만 교수는 이제 행동경제학 쪽이신데요. 두 분이 콩업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각 사람에 맞는, 그 사람을 이해하고 그 사람의 목표에 맞는 포트폴리오 최적화가 필요합니다. 저 마코이츠 교수님께서 노벨상 받으신 분이잖아요. 저분께서 만드신 건 뭐냐면요, 효율적인 포트폴리오 하나밖에 없다고 하신 분이었어요. 누구에게나 똑같이 그게 제일 효율적이야 라고 한 게 전통 재무론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네 하고 시작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버튼 교수님, 이분도 노벨상 받으신 분이죠. 이분이 카이스트에 오셔가지고 강연을 하실 때 저렇게 말씀, 자산운용 조식은 투자 물거래 활성에 초점을